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계를 청결하게 만들면서 리얼리티와 휴머니티가만 판을 치게 하려고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하게 정말 그 단독 특종 공개합니다. 뭐냐면 인연이라고 하는 게 유튜브 세계에서도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안 되던 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청소부 채널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 채널 말고 사실 다른 채널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뭔가 이 채널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만 하는 채널과 이건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만 하는 거에서는 물론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이 채널이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전혀. 왜냐? 그 채널은 가족들의 이야기만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 채널을 시작함으로써 거기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막 좋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끊고 싶었던 인연들이 거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거기서 주장을 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이 채널을 시작해서 아무튼 좀 거짓말하는 극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까니까, 그리고 사이버레카들에 대해서 까니까 거기에서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나는 유튜브에서도 이런 인연이 저한테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런 인연들이 나비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와우, 역시 알고리즘은 대박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구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한번 잘 연결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AI님. 예, AI는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또 이제 연결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이버레카, 구제혁 씨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을 PD수첩에서 잘 다뤘잖아요. PD수첩에서. 맨 처음에는 뷰티로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잘 안 되는 채널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고나라 사기를 자기가 당하면서, 그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열받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뻥 터지면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뻥 터지면서 이게 돈이 되네? 네. 맨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겠죠. 구독자 수하고 이게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돈이 되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서 자기 자신은 사회 정의 실현, 정의 구현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사이버레카를 해야겠다 하고 까놓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사이버레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구제혁 씨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징치하려고, 응징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이 오늘이 없었겠죠.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구제혁 씨 이 스타일의 뷰티를 계속 진행을 했으면 지금쯤 한 10,000명 정도의 구독자에 월 수익 뭐 10만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어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채널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구제혁 씨가 왜냐면 말빨이라든지 어떤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뭐 한 4, 5만에
뭐 한 2, 300만 원 버는 그런 유튜버가 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면서 확 유튜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만 바뀌었겠습니까? 뭔가 이게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서 카라큘라를 만나게 되고, 그 뭔가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서 주적감별사를 만나게 되고, 네. 사람들은 사실은 카라큘라 같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죠. 겉으로는 정의구현을 한다고 하고, 이게 구제혁 씨하고 카라큘라 씨하고는 다릅니다. 카라큘라 씨는 자기는 정의구현을 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BJ 슈트라든지 나쁜 사람들의 뒷돈을 받아 먹었죠. 네. 주작감별사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뭐 돈을 받기는 했지만 좀 안쓰러워요.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사람들이 주작이냐 주작이 아니냐 이런 걸 감별해주는 채널에 대해서 박수 쳐주니까 그걸 하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얽혀 들어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나쁜 놈, 최 변호사와 또 그보다 더 나쁜 놈, 김세희.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저는 김세희. 이 둘은, 최우석 변호사와 김세희는 한 생명, 엄마와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버린 역할을 한 최우석 변호사. 쯔양의 그것을 계약대로만 그냥 공개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지 않고, 소스를 주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인연이고 선택이고 연결고리인데,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쯔양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풀어버린 김세희. 이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 1000만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1만 아니면 1000 유튜버의 어떤 과거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풀어버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나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고도 벌을 안 받아. 네. 강남경찰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리 사건 사고가 많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적해 있는 이 문제를 하나도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니면 혹시 고의일 수도 있고, 범죄를 더 양산해내는, 피해자를 더 양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강남경찰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네. 어쨌든 최우석 변호사와 김세희 씨는 이 사이버레카 대전에서 가장 나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또 최우석 변호사가 쯔양과 전 남친 소속사 대표에 대한 내용을 구제혁 씨한테 흘리지 않았다면 이 또 뻑가도 나락으로 가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레카들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것도 참 애매해요. 악마 같은 짓을 했는데 그것을 안 했으면 사이버레카들이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 악마 같은 짓을 했는데 이 김세희 씨가 또 그것을 통화 녹취를 틀지 않았으면,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 사이버레카들이 그대로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둘은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큰 범죄가 사이버레카 멸망전을 일으키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막 또 기름 붓고 막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인연. 정리를 하자면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구제혁 씨는 지금쯤 잘하면 4, 5만에 2, 300만 원 버는 유튜버가 돼 있었을 텐데,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최우석 변호사가 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동현 씨는 살아있을 거고, 한 5, 6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고, 회사 가지고 있고, 쯔양은 17억의 변제금을 받고, 뭐 이게 또 이런 그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김세희 씨가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쯔양은 상처받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계속 방송을 이어나갔을 거고, 그리고 이 사이버레카 대전은, 멸망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 나비효과, 인연의 고리, 뭐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게 정말 나쁜 건가, 어떤 게 정말 악마 같은 건가, 그것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중립기어 박아놓고 일단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훗날의 결과를 2년 후가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석 달 열흘만 지나도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에 대한 걸 보고 판단하자. 과연 누가 정말 제일 나쁜 놈인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고맙습니다.